la Corée du Sud a été un exemple extraordinaire de développement économique depuis une quarantaine d'années, grâce à un système. Le regard sur la Corée du Sud va être complètement modifié. On va la voir comme une civilisation en tant que telle. 안녕하세요. 인사이트 코리아입니다. 나날이 높아지는 한국의 국제적 위상에 전 세계가 한국의 성공 신화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 미국과 유럽 등 각국의 명문대학교에서도 한국의 성공 비결을 낱낱이 분석하고 있는데요. 세계적인 석학이라 불리는 프랑스의 인류대학 교수 역시 한 강연에서 한국은 그 자체가 문명이다 라고 극찬하자 수업을 듣고 있던 중국인 유학생, 한국은 모든 것을 중국 문명에 빚지고 있는 소국이다 라는 망언을 날리며 강의실을 싸늘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곧 프랑스 교수의 날카로운 한마디에 제대로 참교육당하고 조용해질 수밖에 없었다는 이유,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과거에는 프랑스 사람들이 파리에서 동양인을 만날 때 국적을 물어보는 순서가 대부분 똑같았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일본인이냐고 물어보고 아니라고 하면 중국인이라는 질문이 뒤따랐다고 하는데요. 역시 아니라고 고개를 저으면 그제야 그럼 한국인이냐 라는 물음이 나왔다고 하네요.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요즘 프랑스에서 한국의 인기는 상상을 초월하죠. 특히 프랑스 내 불고 있는 한국어 및 한국학 교육에 대한 열망은 역사적으로도 유례가 없을 정도입니다. 파리 7대학교의 한국학 전공생은 몇 년 새 100배 늘어나다 못해 대학마다 한국 관련 학과 지원자가 폭증하고 있다는데요. 이는 한국에 대한 프랑스 젊은이들의 관심이 그저 대중문화 콘텐츠를 즐기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사이에서 한국 언어와 사회 및 문화에 대한 지식을 쌓아 미래를 설계하고자 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이다 보니 프랑스의 인류대학들에서도 한국에 대한 강연 또는 한국 관련 수업마다 유독 학생들이 붐비는 현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구권 최초의 대학 중 하나이자 세계적으로 매우 높은 명성을 갖고 있는 소르본 대학 역시 예외가 아니었죠. 21세기에 몇 안 되는 지성이라고 불리는 기 소르만 교수. 그는 프랑스 총리실 문화정책의 브레인으로 활동하면서 세계 여러 대학의 초빙 교수를 겸임하고 있는 프랑스의 명망 있는 학자인데요. 동아시아 역사의 권위자인 그 또한 일전에 한 강의를 진행하면서 확실히 한국 문화의 모든 부분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새로운 관심이 피어오르고 있다 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최근 많은 나라에서 한국을 알아가고자 하는 열망이 생겨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많은 학생들이 한국으로 유학 가고자 하며 각국의 정치, 경제 리더들도 한국을 자세히 살펴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해외에서는 지금까지 한국에 대한 단편적인 이미지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참 잘 만드네, 대형 선박을 잘 만드네, 젊은 세대 음악이 정말 좋네, 영화를 잘 만드네 와 같은 생각 말이죠. 그러나 갑자기 이 모든 요소들이 결합되면서 한국에 대한 일체성 있고 총체적인 이미지가 형성된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제는 한국을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변화되어 전 세계가 한국을 그 자체로의 문명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기소르만 교수. 그는 한국에 대한 강연을 할 때마다 문명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하곤 하는데요. 문명이란 인류가 생활하면서 이루어놓은 모든 상황적 기반, 인류의 지혜를 통해 보다 더 발전된 문화의 단계를 이룩한 상태를 말하죠. 세계 4대 문명 할 때 그 문명 말입니다. 문명이라는 말은 세계 각지의 굵직한 문화적 산물을 의미하는 만큼 상당한 무게감을 내포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기소르만 교수는 세계의 흐름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한국의 문화적인 현상들을 이러한 문명이라는 단어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지구 면적의 0.021%에 불과한 지금의 대한민국이 전 세계의 네트워크의 중심에서 빛을 발하고 있는 만큼 한국의 문명은 지금의 글로벌 시대에 있어 독창적인 자산이라며 한국 문명이 지구촌을 이끌고 있다 라고도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수업을 듣고 있던 한 중국인 유학생이 갑자기 손을 들고 태클을 걸었는데요. 중국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믿고 자란 이 학생에게는 한국이 세계화의 중심에 있다는 소리가 듣기 거북했겠죠. 그는 한국은 모든 것을 중국 문명에 빚지고 있는 소국이다. 한국은 역사적으로 중국의 속국이었으며 한국이 지금 자기네 것이라고 말하는 것들은 모두 중국 문명의 한 부속물 정도일 뿐이다 라며 열변을 토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단번에 정색한 기소르만 교수는 그것을 불합리한 편견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프랑스 문화가 역사적으로 로마 문명의 영향을 받았다고 해서 프랑스가 이탈리아가 되지 않는 것과 같다면서 말입니다. 또한 그는 역사적으로 따져봤을 때도 수천 년간 이어져온 중국 왕조의 침략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단 한 번도 중국의 속국으로 편입된 적이 없었다며 역사를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으니 다시 공부해야겠다는 말로 되돌려졌죠. 아직 배움이 한참 부족한 것 같다는 충고를 들은 이 중국
중국인 유학생은 결국 더 이상 아무 반박도 하지 못하고 수업이 끝날 때까지 조용히 있었다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한평생 동아시아 문화에 대한 연구를 깊게 하며 중국이라는 거짓말이라는 책까지 낸 그에게 좁은 시야 안에서 잘못된 교육을 주입받은 중국인 학생이 덤빌 수 없었겠죠. 이뿐만 아니라 기소르만 교수는 한국의 독자적인 경제 성장에 대해서도 중국과 차별화되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바로 민주주의였는데요. 그는 한국의 경제 성장의 경우 그 혜택이 90%의 국민에게 돌아간 반면 중국의 경제 성장은 공산당원을 포함한 20%에게만 돌아가고 있다며 중국에서는 정치적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어 창의성이 위축돼 혁신적인 제품이나 자체 브랜드를 창출할 수 없다고도 설명했습니다. 경제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말한 그는 1950년대 중국의 나쁜 정책 때문에 농민들이 굶주렸던 것을 잊으면 안 된다며 좋은 정책으로 성공한 나라인 한국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경제의 교훈이라고도 말했죠. 민주주의에서 비롯된 정치적인 방향성은 한국이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 내 선진국 대열에 설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세계 속에서 한국의 비중이 동량의 대국이라 여겨지던 중국과 일본에 미치지 못했던 큰 이유는 35년간의 일제강점기, 한반도의 분단, 한국 동란 등 한민족의 실현, 가난, 정치적 독재 시대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이와 같은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 수많은 우여곡절을 뚫고 오늘날의 자리까지 올라온 한국, 앞으로도 남다른 저력을 발휘하여 수세기 후에도 정말 그 자체로 문명이라고 일컬어질 한국의 미래를 꿈꾸며 지금까지 인사이트 코리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